제 오피스텔은 작았어요. 그냥 평범한 원룸이었죠. 하지만 제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딱 1년 전 오늘 6월 20일에 이사 왔어요. 건물은 꽤 신축이었고 항상 아주 조용했어요.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낮에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1인 가구였죠. 서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복도는 항상 텅 비어 조용했고요. 마치 제가 3층 전체에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방은 302호였는데 제가 직접 꾸민 아늑한 작은 공간이었죠. 처음엔 평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방 바로 옆은 303호였어요. 이상한 방이었죠. 제가 거기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불이 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요. 안에서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TV 소리도, 음악 소리도, 기침 소리조차도요. 마치 방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북적이는 건물 한가운데 잊힌 공간처럼요. 저는 종종 거기 누가 살긴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가끔 밤늦게 복도에 잠시 서서 그 어두운 문을 쳐다보곤 했어요. 다른 문들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집 바로 옆에 있는 조용하고 어두운 존재였죠. 한 번은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옆집 이웃이 너무 조용하다고 무심코 말했죠. 관리인은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오래전에 누군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월세는 항상 제때 들어와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그건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 같았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방에서 나오는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어요. 제 벽을 짓누르는 듯한 끊임없는 불안한 고요함이었죠. 그래서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제 삶에 집중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먹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어요. 303호의 침묵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마치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나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처럼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잠들기 직전에 다시 그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저 문 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왜 항상 저렇게 어둡고 조용할까? 작은 호기심과 불안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고,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었죠. 텅 비고 조용한 복도를 따라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가까이 갈수록 바닥에 작은 흰색 봉투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303호 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건 거기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글씨는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제 이름이 쓰인 봉투가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방 앞에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며 그 흰 봉투를 쳐다봤어요. 복도에 깨끗하고 윤기 나는 바닥에 너무나도 어색하게 놓여 있었죠. 건물의 침묵이 갑자기 무겁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복도는 여느 때처럼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잠시 문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봉투가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차가웠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 아파트 안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봉투를 쳐다봤어요. 누가 이걸 저에게 남겼을까? 저는 건물에 누가 노트를 남길 만큼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몇 분 동안 그냥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어요. 봉투에 쓰인 제 이름과 똑같은 엉망인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새벽 3시
벽을 보지 마세요.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서명도 없었죠. 특정 시간과 특정 벽에 대한 이상하고 불길한 경고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건물에 사는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는 걸 수도 있다고, 농담일 게 분명하다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지 않았어요. 그 벽이라니 분명 303호와 공유하는 벽일 거예요. 어둡고 조용한 방. 왜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걸까요?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저는 웃어넘기려고 애썼어요. 바보같이 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박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며칠이 지났고 저는 그 이상한 쪽지를 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데 아래층 2층에 사는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는 둘 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잠은 좀 주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질문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말했죠. 왜 물어보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리 때문에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매일 밤 새벽 3시쯤에 끔찍한 긁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당신 아파트에서 나는 것 같아요. 천장에서요.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얼음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긁는 소리, 제 아파트에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녀가 묘사하는 소리는 그녀 위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 말은 제 층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시간, 새벽 3시. 그건 미스터리한 쪽지에 적힌 시간과 같았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잠귀가 어둡다고 중얼거리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쪽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래층 여자가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건 그 벽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휴대폰 시계는 새벽 3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섬뜩한 호기심도 들었어요. 알아야만 했어요.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방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저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냥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희미한 소리, 쓱쓱, 싹싹, 쓱쓱. 건조하고 긁는 소리였어요. 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303호와 공유하는 벽에서요. 아래층 여자가 묘사한 그대로였어요. 제 온몸이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긁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때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더 격렬했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목소리였어요. 벽 자체에서 나오는 듯한 부드럽고 쉰 목소리였죠. 너무 가까워서 마치 누군가 반대편의 입을 벽에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제발, 문을 열어줘. 들여보내줘.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공포에 마비된 차에 벽에서 나는 긁는 소리와 속삭임을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치고 겁에 질린 채 깨어났어요. 해가 비치고 있었지만 저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는 못했어요. 벽에서 나는 긁는 소리와 속삭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제 아파트에 있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에서 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노크가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딱딱한 소리였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문을 열었어요. 3국 2호 거주자분이십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가 계속 말했어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옆방 300억 3회 강제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파트너를 바라봤어요.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온 직후 1년도 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신 1년이나 죽어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쪽지를 받았지? 누가 속삭였던 거지? 경찰은 제가 특이한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쪽지나 소리에 대해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남자가 벽을 긁고 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젓고 그 방은 항상 조용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제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침묵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3경 3호 남자는 1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는 혼자 죽었고 아무도 몰랐죠. 그는 바로 저기 벽 반대편에 이 모든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왔어요. 거기서 하룻밤도 더 보낼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도 새 아파트에서도 그 두려움은 저를 따라다녀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았죠. 매일 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면 저는 잠에서 깨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요. 희미하고 건조한 긁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제 귓가에 있는 것처럼 절박하고 쉰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요. 제발, 그 소리가 말해요. 제발, 문을 열어줘. 저는 그게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3경 3호의 유령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어요.